자, 공수처법이 빠르면요, 내일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부의 시점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 상정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31일 날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그야말로 지금 다음 달에 이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또 문재인은 31일 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서 거기에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으로 윤석열을 오게 해서 윤석열에게 압박을 하는 수순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게 명분을 던져주기 위해 지금 심상정 등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의석 10%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작년에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다라고 심상정이 말을 하고 있고, 자, 나경원은 없는 합의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의원 10% 늘리면서 지금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물밑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한연대 이런 쪽에서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심이 깊숙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조국과 관련된 지금 부분에서 어제 정경심의가 두 번째로 출두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깜빵에 갔다가 깜빵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국 수사를 지금 이번 주말쯤에 시작할 건데, 조국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은 정경심의 차명 주식과 아들 입시 의혹 등에 대해 이제 증거를 다지는 수사를 정경심을 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정경심이가 WFM 주식을 사서 2억 4천만 원인가 이득을 볼 때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국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ATM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이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2018년 작년 1월 청와대 근처 ATM으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보내줘서 정경심이 WFM 주식 사는 돈으로 쓰게 했다는 거죠. 자, 이 타이밍이 코링코가 인수했던 WFM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던 타이밍이었고, 그 직후인 2월 초에 WFM의 가격이 장중 최고가인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월에 정경심이가 차명으로 WFM 주식 12만 주, 그러니까 5천원 주고 샀으니까 12만 주면 6억 상당을 이렇게 보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FM 주식 12만 주는 정경심의 남동생 집을 압수수색할 때 실물로 집에서 12만 주의 주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이 주식을 사던 타이밍 2018년 1월에 시세 7,000원보다 주당 2,000원 싸게 5,000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0만 원씩 조국이 8차례 나눠서 4,8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5천만 원이 송금되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ATM으로 송금할 수 있는 1회당 최고의 송금액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처 ATM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8번에 걸쳐 이체를 하고 총 9번을 해서 5천만 원을 보내는 과정을 상상하면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검찰은 어제 정경심에게 조국 하이 5천만 원을 ATM으로 보낸 걸 물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정경심을 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정경심이가 녹음한 오촌 조카와 그리고 남동생과의 통화 및 대화 내용까지 추궁을 했는데 여기에 WFM 주식이 얼마에 거래됐고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건지를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조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시비가 걸리지 않는 명확한 수준의 뇌물죄를 확실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떠들썩하게 한다고 벌려놨다가 못 치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 이상 싸게 산 것을 조국이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또 이 WFM 주식이 정경심이 차명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조국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조국 아들의 대학원 부정입학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정경심에 대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조국이 서울법대 교수로서 아들의 지금 서울법대 관련 인턴 활동 증명서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정경심이한테는 넣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조국이 지가 교수로 있던 학교에 지 아들이 가짜 인턴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제출했다면 공범으로 조국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이가 특이한 거는 전화는 요즘 자동 녹음이 되거나 또 전화로 녹음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화로 녹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대화한 것도 정경심이가 녹음을 해놨더라는 겁니다. 참 이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손해가 혹시 볼 일이 있을 때 증거로 제시하려고 녹음을 했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만날 때 모든 대화를 습관적으로 통화할 때, 대화할 때를 다 녹음하는 그런 의심병 또는 항상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피해 망상증 환자일 가능성이 커요. 정경심이는 WFM 주식을 싸게 산 뒤 조국 펀드 관계자들에게 WFM 주식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못 봐서 압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것이 정경심이가 WFM을 이거에 주식 투자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샀다는 거죠. 정경심이의 이 말은 초반에 WFM을 코링코가 인수했을 때 2,000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5,000원 할 때 샀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일 거라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지켜보다가 될 것 같으니까 확 오르기 전에 좀 싸게 샀겠죠. 그것도 배려를 받아서요. 조국이 저렇게 급하게 돈을 갖다가 ATM으로 보내줄 정도라면 아마 정경심이가 있는 돈을 싹 끌어 모아서 현금 가능한 것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고 조국을 쪼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민정수석이라고 돈 보내는 방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 방에 5천만 원을 보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 저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조국의 조카 조범동이가요, 지난 주말에 정경심이에 화가 나서 정경심이 쪽이 죄가 없다라는 주장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을 하며 정경심이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조범동 잘못을 덮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조범동이 측은 사기꾼 몰아갈 줄 알았다. 화나지만 싸울 생각은 없다며 최근에 조범동이는 검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조범동의 변호인은 25일 조범동의 첫 공판 기일 준비를 마친 다음에 취재진에게 정경심이의 주장은 정경심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조범동이가 죄를 덮어 씌웠다라고 말하는데 조범동이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하며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범동이는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정경심 이름이 나온 파일을 다 없애라고 하고 또 도피한 뒤에도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태식 웰스 CNT 사장에게 펀드 문제가 터지면 같이 다 죽으니까 조국이 낙마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도 하고 또 13억 5천만 원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입을 단속해서 뭐 IFM에 줬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거의 했지요. 그리고 그가 9월 14일 해외 귀국 후에 구속됐을 때도 검찰에서 조국이나 정경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경심이가 조범동이에게 다 덮어 세우는 걸 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영장 판사 송경호 부장판사가 김경록의 증언을 갖다가 상당히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범동이의 외부 접견을 차단한 데 대해서 지금 주목해야 된다. 이건 정경심이의 구속과 관련해서 영장 재판을 잘 아는 한 법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범동이가 검찰에 협조해서 정경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것이 정경심 구속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거고 그래서 검찰이 조범동이에 대한 외부인의 접견을 차단한 것도 조범동이가 자꾸 누가 만나서 또 조범동이한테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해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경록이는 조범동이가 지금 범인이고 정경심은 이 사기당한 거다. 조범동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사모펀드 코링코와 관련해서는 조범동이가 다 했다라는 정경심이의 말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경록이가 알릴레오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그게 어벙했지만은 정경심 측과 매우 짜고 일부러 유시민 쪽에 나가서 이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송경호 영장 판사는 김경록이 말을 배척하고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김경록의 증언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로 조범동이 진술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이는 검찰에다가 정경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말을 다 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는 조범동이의 이야기가 지금 핵심적으로 채택됐는데 검찰은 조범동이하고 정경심이가 공범이고 김경록이는 정경심이가 사기꾼 조범동이한테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범동이가 검찰에서 정경심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김경록이의 진술보다는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왜?
김경록이는 삼자인데 삼자가 볼 때 저 둘이가 이랬을 거라고 말한 거지만 조범동이는 공범으로서 이렇게 했다면 삼자보다 공범이 훨씬 더 이렇게 체육택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말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믿기가 어려웠을 건데 녹음으로 뒷받침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범동의 외부 접견을 차단한 부분은 조범동이 9월 3일 날 구속 기소할 때 조범동이 공소장에는 정경심과의 공모관계를 아예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법원에다가 이 조범동이에 대해서는 조범동이 변호사 빼고는 아무도 못 만나게 해달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범동이가 지금 정경심에게 분노했고, 그리고 이 정경심이가 다 했고 나는 하수인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일부 증거들이 녹취록으로 뒷받침됐고, 그래서 지금 정경심이가 구속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있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조국에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